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박사 논문 쓰기가 시작이 되죠. 그 영국 학계 체제가 조금 그 이제 미국 학제를 따른 한국과는 조금 다른데요. 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혹은 2년 석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1년에 3학기가 돌아가는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편제가 달랐는데, 저는 이제 1년 차, 영국 박사는 이제 1년 차에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생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저희 동아시아 학부가 당시에 사회과학부에 소속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학부가 나중엔 또 인문대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나중엔.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하게 될 이 학제간 이 연구기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걸 1년 차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지만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이제 이수를 하게 되고, 주요 전공이 이제 역사학이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과의 대학원 수업도 이수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은 좀 이제 연구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 넓힐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뭐 질적 양적 연구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이거를 뭐 당연히 어떤 역사학에서 생각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조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사학과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 관련 수업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소리가 없었던 계층들, 노동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지역에서의 여성이나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사회 경제사를 밝혀보는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영국 학계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차다 보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죠. 그래서 닥터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뭐 관련 뭐 교육 과정을 쭉 이수를 해야 하고, 나중에 심사 이제 1년 차가 종료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수료생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종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컨포메이션 리뷰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쓴 챕터를 들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제 교수님들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구두 시험을 보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1895년부터 1896년 당시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제 첫 챕터를 들고 가서 이거랑 이제 인트로덕션 들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다행히 통과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895년부터 6년이 조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1895년. 요때 이제 영국이 그 일본 공사랑 이제 영국 외무상이었을 겁니다. 그 영국 공사가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한국은 한국의 독립 유지는 필요하고 이제 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국력이 필요한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떤 근대화나 뭐 서구화죠, 사실상 근대화나 서구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영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월에 을미사변, 그리고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인데, 이 당시에 보였던 영국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챕터를 들고 가서 심사를 받고, 다행히 교수님들이 크게 태클 거는 거 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계속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박사 2년차, 3년차가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 박사 수료 후 상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하면서 이제 개인 연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한영관계이다 보니까 한국과 영국의 외교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윤치호일기라든가 이제 다른 개인적인 기록들을 좀 참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로 봤던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긴 했습니다만 특히 많이 봤던 거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기록원에서 이제 외교부 문서를 주로 살펴봤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구한국 외교 문서를
보았는데 이제 구한국 외교문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총영사관하고 한국 이제 정부 사이에 오갔던 문서들을 담아놓은 거라서 조금 이 한국 내에 있던 영국 공사관, 기존의 총영사관, 이 외교관들이 한국과 가졌던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유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영국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고 해서 그 한국 기록에서 찾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영국 총영사라든가 공사가 이제 고종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제 제한 외교관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이를 런던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영국 총영사관 그리고 영국 공사관이 당시 바라보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 조선을 둘러싼 그 열강들 간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는 이제 1897년과 8년 이제 러일 전쟁 이제 두 챕터를 이제 이때 쓰게 되는데 이제 1897년과 8년 사이 이제 일본과 그 러시아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시대순으로 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혼자 하잖아요. 아무래도 박사 논문 계속 혼자 쓰고 하는데 한번 확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러일 전쟁 전후 한영 관계사 요 두 챕터를 이제 작성을 해서 또 다행히 교수님이 오케이를 해주셔서 네 계속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국 박사 4, 5년 차가 되면서 조금 고민도 많아지고 좀 힘들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제가 남은 부분 1898년부터 1903년에 한영 관계 연구를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계속 이제 한국을 둔 갈등이 계속 격화되던 시기이기도 하면서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같은 경우에 이제 1895년에는 그 일본이 그 저지른 만행에 이제 일본 그 공사라든가 일본군이 연루돼 있다는 이런 사실까지 비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데 이제 그 현지 외교관들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런던 측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아무래도 일본이 그 미래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있던 뭐 이제 중국 분할 강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의화단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겹치면서 점점 영국에 친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역시 영국의 한국 정책에도 굉장히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조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일단 동아시아학부가 인문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만 이 동아시아학부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학제간 연구 집단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역사학 전공이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뭐 문학 전공이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인문대학으로 소속 변경을 환영하신 분도 있는데 정치학이랑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그 동아시아학부에 있으면서 이 학제간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사실 생활비를 제가 파트타임으로 벌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유학생들이 상당히 그 많이 겪기도 하는데 이제 좀 그 이제 본국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 다 계신데 이제 왔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진짜 공부 좀 잘해야 된다. 큰일 났다. 이런 그 압박이 늘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잔잔하게 깔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불안감도 오는데 또 이제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번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러면서 좀 많이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을 하니까 괜찮긴 한데 동시에 좀 불안하고 우울한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진도가 한동안 진짜 안 나갔었습니다. 특히 박사 4년 차에 논문 진도가 너무 안 나갔었는데 이때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다들 이제 박사과정이라든가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 입장은 이해해 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가족부터 해서 다들 잘 모르는 세계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쉽게 이렇게 동감을 잘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좀 고립된 느낌도 있고 해서 좀 고민도 크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박사과정생과 대학원생들이 이런 불안 우울증을 겪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주기적으로 연구가 나오는데 박사과정생 같은 경우에 거의 30%에 달하고 석사과정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불안 증세 때문에 전문가랑 상담을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좀 체제가 돼 있어서 카운셀링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이제 GP라고 하죠. 그 영국에 있는 그 의사들과도 연결을 해주고 하면서 좀 극복을 했었는데 저도 이게 사실 이제 대학원생이고 이런 증상을 겪으면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그땐 커 보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극복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됐던 건 이제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언제까지 내가 챕터를 하나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찍어놓은 논문을 몇 개 볼까? 이거를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 하고 요거를 작은 거를 하나씩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불안감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도 내가 가까운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사라지면서 조금 더 이제 계속 나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나 대학원생들도 역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힘들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놓으시면 조금 극복하기 위한 어떤 탄력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차에 이제 밀렸던 논문을 쓰면서 제출을 하고 이제 영국은 구술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디펜스죠.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바이바라고 부르는 이제 구술 시험을 보고 이때 또 진짜 자신이 아직 없을 때라서 저는 이제 메이저 리비전 뜰 줄 알고 1년 동안 또 수정을 해야겠네. 비자를 연장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3개월 내 수정 후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통과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불안을 제가 키우지 않았나. 남과 이렇게 연구 자체가 좀 격리된 활동이다 보니까 불안을 좀 키우지 않았나. 그래서 자신감도 잃지 않았나.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학위가 수여되는데 졸업식은 코로나19 다들 아시는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